집에 갑시다 이제. 적당히 산책시켜야 되는데. 소렌토?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로 평안하진 않은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약 2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네. 구간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굉장히 긴 메시지였는데 딱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 좀 두괄식으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두괄식으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주주주주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00명이 왜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셨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이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부를 듣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2,000명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인가? 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방점은 여기에서 들어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고 의료계를 향해서 아까 송건호도 그 말씀을 새로 내놨습니다. 네, 조금 전에 메시지 저도 절대적 소치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워딩 그대로 했더라고요. 숫자에 매몰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약간 좀 모호한 메시지가 오전 중에 좀 전달돼갖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대통령실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점은 이제 논의를 시작해보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2,000명이다. 근데 의료계가 생각하는 입장은 몇 명이냐? 좀 구체적으로 좀 밝혀봐라. 이렇게 이 공을 뭐 넘겼다고.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50분 중에 49분을 2,000명이 왜 정당하고 2,000명이 돼야 되는 당일을 말씀하시다가 1분도 안 된 두 문장을 말씀하실 때 그걸 방점은 거기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인 해석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2,000명이 왜 필요하다라는 그동안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들었었기 때문에 2,000명이 나왔다는 것을 좀 국민들께 그럴 수 있죠. 이 설명이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했을 때 좀 처음부터 이 설명이 먼저 나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제 원래 질문의 요점은 지금 대변인 설명하시는 그 방점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49분 몇 초를 2,000명의 방점을 두고 있다가 한마디 딱 걸친 거 가지고 여기 방점이 있었다고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약간 비판적인 속에서 보면 왜 뭐지? 이런 어떤 약간의 짜증 이런 걸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뭐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분명히 그 문제를 되게 중간 신문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메시지를 냈으니까요. 오늘 한번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황 혹시 그 갑자기 결정된 건데 보셨습니까? 기자가 그 정도는 저도 잘 모르고요. 어제 저녁에 9시 뉴스인가요?
사고 났어? 말씀드린 것처럼 왜 두발씩이었으면 그러고 있는 거야? 좋았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정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왜들 그러고 계십니까? 비상깜빡이 켜고 사고 나셨습니까? 사고 났네.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에 6번의 총선에 몇 명이 받은 거야? 대통령 임기 천천히 다녀야지. 2번 있었고요. 어이, 이후에 이루어진 선거 뭐요, K5. 4번 있었는데 전반기에 이루어진 선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걸 계기로 해갖고 그냥 밀고 가서 총선도 쉽게 승리하는 선거가 있었는데 나머지 4번 가운데 한 번은 코로나 시기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요? 나머지 3번은 다 집권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문현재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 지지율을 이게 임기 중반까지 40~50%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6개 대통령 가운데 그런 경우가 없었고, 그래서 정권 심판 성격이 가미되는 선거는 항상 여당으로서는 어려웠다. 지금도 그런 큰 프레임에서 우리가 도전하는 당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선거 자체는 완전히 대안은 뭔가요? 자, 약간의 야당에서 딱, 딱 갑시다. 우리 정당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민심을 왜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위원장 시절에는 그다음에 지금 개선됐다고 합니다. 약 3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나는 확신을 좀 근데 심어보는데 오늘 그 방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택시를 다니면 국민 높게 맞지 지지에 받아들이는 제가 정확히 찾아보면 저는 이해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정부가 눈높이가 부족한데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지 않느냐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제가 지금 100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근데 하시지 인쇄사에서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 약간 같은 책임의 피해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보다는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반성하고 반영하는 정당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제가 나왔는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성하고 반영하는 정당이다라는 메시지를 더 줘서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약 500m 앞 적재불량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절대 못 이긴다 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한 정확한 약 300m 앞 적재불량 단속 구간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지금 잠시 후 적재불량 단속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두 분이 20년 넘게 시간 관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고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이준석 전 후보에서의 선택적 방상무소 또 이대 전원 문제 관련해서도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한국의 비대위원장이 이런 모습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금의 변화가 앞으로 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다가오시고 조금 받아내지 않을까? 근데 국민의 입장에는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변화한 것이 여론에 비해서 변화했지. 근데 선제적으로 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죠.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신나.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총선이라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늦게 제가 안 하는 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여론에 떠밀려서 그 벼랑 끝에까지 가서 꼭 양보하는 모양새 말고 여당의 선거 입장에 보면 선제적으로 좀 여론을 들어내는 자세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진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현실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당이 그동안은 반성할 부분 국민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이 민심이 이렇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 나발 구간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왜 잘 먹히느냐 그런 것들도 우리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변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던 거 있죠. 지금 어떤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이슈에 다른 이슈가 모두 매몰돼 있는 네. 이렇게 그 시간 자체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어떤 변화나 반전을 깨우기가 쉽지 않다는데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거 그 총선을 계기로 국민의 여론이 무엇이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범야권이 200석을 실제 지금 범야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을 펴기도 전에 거의 레임덕 공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덕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간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겁니다. 어떤 선거라는 게 반성과 평가의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심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어떤 공감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네, 지금 네. 오늘 담화도 말입니다. 아까도 부가식이라고 표현하셨지만 49분 이상을 2,000명 정당하고 그동안 나는 틀린 게 없어라는 뉘앙스였던 발언을 하시는 거 그것도 그렇지만 그중에 정말 굉장히 좀 걸리던데 건전대전 기조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잡히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파 사건 이후에 국민정서가 굉장히 돌고 끓는다는 어떤 그걸 모르셨을까 이런 어떤 의문들이 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 문제가 참 어렵죠. 네. 저도 논문을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제일 민감한 변수가 언제든 그렇죠. 물가와 기준금리 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정이라는 게 핑계 들릴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국정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복잡 다단한 의사결정 관계도 있고 또 국제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준금리도 오르고 예.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좀 더 잘 챙겼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종합적인 평가가 이번 선거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정당의 회초리를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가 사랑의 매가 돼야지 이 자라는 아이의 꿈과 희망을 다 같이 뻗는 몽둥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그래서 지금 어떤 정권 심판론은 큰 이슈에 지금 매몰돼 상당히 힘든다고 하시는데 네. 민주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랄까 나머지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전략은 뭔가요? 저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예. 친명 행사와 비명 횡재 이 8글자로 집약되는 과정에서 후보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검증이 지나치게 느슨해졌다. 예.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 막상 비명 행사 아니야? 자료를 내면 그 이후부터 법적으로 마인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거짓말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돼서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무석 후보라든가 양분남 후보, 동영훈 후보 이런 약 2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백신 사다리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서 그 후보 한 명 한 명으로 들어가면 우리 당 후보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각 지역에 내려가 보면 지지율은 민주당이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보의 경쟁력보다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속에
민주당 후보면 무조건 된다. 예. 라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하게 이 국회의원을 뽑으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리스크, 법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정말 심판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조국 사태가 2019년에 있을 때 전 국민적으로 정부이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뭐 이런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너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거 아니냐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난 법무장관이 거치면서 대표에 대한 동정론 과연 우리 편에도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화되면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약 5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권 정당이 되려면 40%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는 수권 정당이라는 목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약 3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김태 선수요? 시간이 마침 다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긴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5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김혜수입니다. 혹시 자동차 보험이 만기신가요? 축하드려요. 당신도 이제 악사의 케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가격도 보상도 케어받는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지금 전화하세요. 전화 문의는 1566-1566. 갈시 의사함을 확인하세요. 연예 기획사 굿즈 제작은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쾌적한 사업 공간을 위한 비즈니스 공급 파트너 LG전자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엑스마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은 비통해하고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약 500m 앞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사업자는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우리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도 받아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이어서 퇴근길의 경제 맛집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방송됩니다.
내일은 이준석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후보, 반장대 부반장 이성택, 박순봉 두 기자 만나보고요. 김종대 독색정의당 선대위원장 모시겠습니다.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미래 세대를 튼튼하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쇼핑 카트를 끄는데요. 유럽의 일부 마트에는 어린이를 위한 미니 카트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온 부모와 별개로 아이만의 쇼핑을 하게 하는 건데요. 카트의 크기가 작아서 많은 상품을 담을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정도만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는 최대한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죠. 어린이를 인격체로 보호하며 주체성을 길러주는 모습, 참 바람직해 보이죠? 이 캠페인은 오늘도 남시면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이들 약 300m 앞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때문인데요. 인천 방향으로 신월다는 것 같고요. 추돌사고 차량에다가 견인차들까지 모여서 상당히 혼잡합니다. 이리처럼 벌칙이 처리하고 있으니까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고요. 호미 옆에는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부담을 구간입니다. 최소화하면서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을지 이미 주민간담회 통해를 통해서 1시간 동안 각자 다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25년 동안 국회의원 계양구에서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바뀐 게 정말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인물을 봐주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지지 정당을 떠나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 원희룡 후보와 지금 4년 동안 현역 국회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아파트 이름도 모르면서 재건축을 논하는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내일 저녁 9시에 OBS 토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 차도 있으시면 위험하시니까. 현대아파트 주민 여러분, 제발 이번에는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5년 동안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유쾌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주말 오전 11시 5분 정치 인싸. 그리고 대망의 4월 10일 밤 8시엔 저 최욱이 진행하는 총선 개표 방송 선택 2024까지 유튜브로도 방송되는 MBC 라디오 시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선택이 더 완벽해집니다. 원희룡 있는 아파트 이름 다 애우냐?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훈입니다. 나쁜 놈들은 때려잡고 약한 사람들은 보호하는 진짜 형사들의 휴먼 수사극 MBC 금토 드라마 수사반장 1958이 4월 19일 첫 방송됩니다. MBC에서 만나요.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2024년 4월 본고 EV로 희망 충전, 행복 충전. 수산국민과 농어촌 장조합원에게 총 충전기와 설치비 20만 원을 지원해주니까 혜택까지 완충 공구 EV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운전을 해. 진이가